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HMM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상물 물류비가 상승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연내 대형 컨테이너선 7척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건데,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자연스럽게 2분기에 계절적인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고 물동량이 상승하면서 운임비 상승에 대한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 체크를 해보고 정세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유엔의 학교를 이스라엘이 공격했던 시기가 존재를 했었죠. 때문에 이란이 헤즈볼라랑 후티 반군을 이용해서 전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대선 전에 이런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일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흐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일 가격적인 흐름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4년 4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줬던 상황이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큰 모멘텀이 되었었죠. 그래서 중동 리스크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재차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던 순간이 존재를 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HMM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았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세가 좀 들어와 줬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6월 13일 그리고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출현을 해줬기 때문에 주가 역시 이러한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금일 재차 어떤 상승에 대한 전환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해상물류비가 상승한다. 연내 대형 컨테이너선이 7척이 투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 시장의 물동량이 증가를 하고 해상 운임 역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 기업의 운임비 부담을 또 줄이기 위해서 유동성 지원에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202억을 조기 집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해운업 업황 관련된 좋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이 부분이 HMM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보게 되면 6월 7일 기준까지 봤을 때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발틱 운임지수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틱 운임지수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HMM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조가 조금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헤즈볼라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7월 8월 전당대회 전, 11월 대선 전에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해상운임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해상운임이 증가를 하면 HMM 역시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중요하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 자체가 중국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물동량 증가를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자재에 대한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바로 이 HMM 원자재 가격과 관련이 있고, 또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운임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조 지표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미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좀 잘 나와줬습니다. 때문에 6월 30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물동량도 증가를 하면서 운임비 상승에 대한 어떤 구조까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M 같은 경우에 금일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6월 7일 날 고가가 형성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 고가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주봉으로 조금 길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뭐 해양진흥공사랑 산업은행 관련된 재매각 이슈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쭉 이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해양진흥공사랑 그리고 산업은행 관련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다소 오프가 되었다. 자, 시장에 내성이 생겼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게 이 가격적인 안정화 구간을 형성하고 나서 재차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봤을 때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부분이 HMM 주가에도 좋은 흐름세까지 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재무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23년 12월 달과 비교했을 때 24년 12월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을 해주고 있고 EPS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니까. 그리고 BPS 측면을 볼 때 기업의 주상순 자산 가치가 한 32,000원에서 33,000원 가량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적인 흐름과 비교를 했을 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구간이다. 그래서 BPS보다도 괴리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도 아직까지 매력도가 존재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적인 측면도 뭐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2분기 사이클에 맞춰서 소비가 증가를 해주면서 운임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물동량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해오는 업황 강세가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주로 좀 눈이 쏠릴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실적주에 속할 수 있는 게 HMM이기 때문에 앞으로 HMM에 대한 어떤 그림, 방향성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 동네도 좀 살펴볼까요? 금일 어떤 흐름인지.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흥하해운도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페노션도 상승을 해주고 있죠. 사실 똑같은 해운주라고 해도 종목의 특징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정세 리스크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면 가장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는 종목이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살짝 HM과 비슷한 경향이 있긴 합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이죠. 최근에 VLCC 매각 관련해서 어떤 단기손익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주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상승해줬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HMM도 이러한 흐름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황의 강세가 찾아왔을 때, 기사가 나왔을 때, 시장의 눈이 실적주로 돌아왔을 때 HMM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HMM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